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12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 진행해 볼 텐데요. 이론 문제 먼저 볼게요.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 종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서 이렇게 5가지죠.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제조원가 명세서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관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 계산 시기,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리고 나누기 내용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할 때 계산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생산량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3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은 이 항목을 잘 모르겠다면 우리 프로그램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서 한번 보실 수 있겠죠. 항목은 자기 주식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4번 다음 중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봤죠. 1번 위탁 매출은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때의 수익을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때가 아니라 수탁자가 제3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순간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은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을 회수하는 때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고 단기 할부 매출은 상품 등을 판매, 인도한 날에 인식하는 게 맞고 용역 매출은 일반적으로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2, 3, 4번은 전부 올바른 표현입니다. 5번 다음 중 계정 과목의 분류가 나머지 계정 과목과 다른 하나는 계정 과목 분류가 어려울 때는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들어가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임차보증금이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전부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6번 다음 중 자본의 분류 항목의 성격이 다른 것은 분류가 다른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기 주식은 자본조정,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감자차손은 자본조정.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번 실제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은 5천만 원이지만 장부상 기말재고자산 가액이 4,500만 원으로 기재된 경우 금액이 적게 기재됐죠. 해당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상품 T계정으로 봤을 때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가 이렇게 적히죠.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의 합계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기말재고자산 가액이 원래 금액보다 적게 즉 과소계상됐을 때는 매출원가는 상대적으로 과대계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매출원가가 과대계상이 되게 되면 손익계산서의 구조상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나오는데 매출원가가 커지게 되면 이익 기준에서는 마이너스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매출총이익도 과소계상, 당기순이익도 과소계상이 되겠네요. 그러면 해당하는 항목을 찾아보면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500만 원 증가한다. 올바른 표현이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실제보다 500만 원 감소한다. 올바른 표현이죠. 당기순이익 또는 매출총이익 같은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 총계가 실제보다 500만 원 감소한다. 기말재고 자산이 500만 원 적게 적혔으니까 감소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자본 총계가 실제보다 500만 원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결산을 진행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당기순이익은 해당하는 기말 자본에 반영이 되게 되죠. 즉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으니 자본 총계가 증가했다가 아니라 감소했다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8번 다음의 거래를 회계 처리할 경우 사용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문제 볼게요. 투자 목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예정이 없는 토지. 자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하변에 투자 부동산 그리고 대변에 대금을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데 외상이니 미지급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20만 원 추가로 들었다고 하는데 취득 부대 비용이니 투자 부동산에 추가로 더해 주셔야 되겠죠. 별도의 수수료 비용을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고 하니 대변에 현금 계정 과목 쓸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사용된 계정 과목은 4번 투자 부동산이 되겠죠. 9번부터는 원가회계 문제입니다. 원가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 범위 밖에서 총 고정원가는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고정원가, 고정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총 원가가 일정한 형태로 발생을 하는 원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관련된 범위 안에서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겠죠. 답은 1번이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네요.
2번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몰 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이 된 원가를 이야기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관련 원가에 해당하죠. 올바른 표현이네요. 그리고 관련 범위 내의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하다.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총 원가는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일정한 원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3번도 올바른 표현입니다. 4번 관련 원가는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마찬가지로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프로그램의 제조원가 명세서를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4번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만 표시가 되는 항목이죠. 11번 다음 중 보조 부문의 원가의 배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보조 부문을 제조 부문으로 배부할 때 인과관계의 기준에 따라 배부를 하게 되죠. 항목을 보면 건물 관리 부문은 점유하고 있는 면적, 인과관계 기준 맞고, 공장 인사관리 부문은 급여 총액으로 하는 것보다 사람과 관련된 비용이니 머릿수, 즉 종업원 수에 따라서 배부를 하는 게 인과관계에 조금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전력 부문은 전력 사용량, 수선 부문은 수선 횟수 올바르게 되어 있네요. 12번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는 첫 번째로 제공품 티계정을 그려서 물량 흐름 파악하실 수 있겠죠. 제공품 티계정에 기초 5,000개, 그리고 오른쪽에 완성도 0.7 이렇게 70%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단기 착수 35,000개, 그리고 완성된 것 3만 개, 그 다음 기말 재고 10,000개, 완성도 30% 0.3 이렇게 적었는데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이 완성품을 3만 개로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기초 제공품이었다가 완성된 것, 단기에 착수돼서 완성된 것 이렇게 나눠서 적어주셔야 되겠죠. 기초 먼저 적어보면 완성된 것 3만 개 중에 5,000개는 기초에 70%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애들을 먼저 완성을 시켰고, 즉 올해 가공된 퍼센트는 70%에서 100%니 30%, 즉 0.3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만 개에서 5,000개를 뺀 나머지 25,000개는 단기에 착수를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을 한 거니 단기에 가공된 퍼센트는 0부터 100까지, 즉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과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해보면 5,000개부터 계산해 볼게요. 재료 원가 같은 경우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기 때문에 단기에 이 재료비가 들어갔다면 100%, 들어가지 않았다면 0%라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기초에 있다가 완성된 이 5,000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료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0%로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0이 되겠죠. 그 다음 25,000개는 단기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100%, 즉 25,000, 기말 제공품도 100%니까 만으로 적을 수 있겠네요.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적을 때 괄호 안에 적었던 이 숫자들을 곱해주시면 되는데요. 5,000개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5,000 곱하기 0.3, 30%, 5,000 곱하기 0.3 그러면 1,500이죠. 그리고 25,000개는 올해 0부터 100까지 다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25,000, 마지막으로 기말에 있는 10,000개는 올해 30%까지만 가공했기 때문에 10,000 곱하기 30%, 즉 0.3 하면 3,000이 되겠네요. 그러면 각각의 완성품 환산량을 더해보면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35,000,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1,500 더하기 25,000 더하기 3,000 하면 29,5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부터는 부가세 관련된 문제이죠. 우리나라 부가세법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답은 2번인데요. 우리나라 부가세법 특징은 생산지국이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원칙, 소비하는 나라의 세율을 적용받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죠. 답은 2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그 신청한 날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올바른 표현이죠. 2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시작하는 날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올바른 표현이죠. 3번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이 아니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있죠. 15번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용 물품을 구입,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비용은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죠. 불공이죠. 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 소형 승용차
자, 이렇게 차를 구입했는데 영업용이 아니라 비영업용이고 1998cc, 1000cc가 초과되면 불공이 되겠죠. 2번도 불공. 3번 제조부서에 화물차 수리를 위해 지출하고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4번 회계부서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고 받은 간이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되겠죠. 간이영수증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전산회계 1급 112회 기출문제 실무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는 주식회사 유미기계 8112로 들어와 있는지 프로그램 메뉴 우측 상단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1번 문제는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그리고 전기분 재무제표와 거래처별 초기 2월 중에서 3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등록하세요. 그러면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일반 거래처 내역을 줬으니 일반 거래처 탭에 밑으로 내려가서 빈칸 누르고 하나씩 입력해 주겠습니다. 거래처 코드부터 5230, 그리고 주식회사, 대형, 토이, 다음 유형은 동시죠. 3번 사업자 등록번호는 나와 있는 내용 108861354, 그리고 대표자 성명은 박완구, 업태제조, 그리고 종목은 완구제조, 그리고 주소는 우편번호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나와 있으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왕림로 139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줬네요.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먼저 외상 매출금 왼쪽 클릭한 다음 오른쪽에 알뜰 소모품 금액 동일하고, 그리고 튼튼 사무기기가 금액이 다르죠. 금액 쪽 클릭하고 380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왼쪽에 받으러음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클래식 상사 금액 동일하고, 그 다음 그 밑에 강림 상사가 금액이 다르네요. 200만 원으로 금액 수정해 주시고, 세 번째는 왼쪽에 외상 매입금 클릭하고 오른쪽에 회원 상사를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F2번 누르고 회원 상사 금액은 46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전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문제인데, 전기분 재무제표 순서 기억하고 계시죠? 재원, 손, 이, 재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해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서 기말재고자산의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기말재고자산이 틀린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1번 재무상태표부터 재원손이제 이 순서대로 다 고쳐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면 기말재고자산인데 기말원재료 재고자산이 금액이 틀렸다고 하니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셔서 원재료 금액을 수정해 주셔야 하겠죠. 원재료 금액이 7,3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클릭하고 7,560만 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재료 금액 수정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고서는 원가 명세서죠. 원가 명세서로 들어가서 이렇게 전기분 재무상태표 데이터가 반영되어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는 방법은 원재료비에 기말 원재료 이 금액이 7,560만 원으로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잘 고쳤구나 하고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추가로 수정할 건 없지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금액 확인한 다음 그 다음 보고서인 손익계산서로 가셔서 여기에서 제품 매출 원가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고 변경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고 503835000 이렇게 5억 383만 5천 원 이렇게 금액을 수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 단기순이익 금액이 변경이 되었겠죠. 그러면 창 꺼주시고 그 다음 보고서인 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셔서 여기에서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금액이 이렇게 반영이 되게 수정을 해주시고 미처분이익 잉여금 금액을 확인한 다음 그 다음 보고서인 전기분 재무상태표 로 가서 여기에서 2월 이익잉여금 이 금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금액과 동일해지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고 171-765-000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대차 차익이 0원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2번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문제이죠. 들어가 볼게요. 문제 보면 8월 10일 날짜 입력하는 형태에 변경해 주시고 8 엔터 10
그리고 분개해 보겠습니다. 제조부서에 7월분 건강보험료 68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했고 50%는 회사부담분이고 회사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0%는 직원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 공제한 금액, 즉 예수금이라고 써놓은 금액이겠죠. 그러면 보통예금 납부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총 금액 68만 원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차변에는 직원부담분은 예수금 그리고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이렇게 각각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복리후생비는 제조원가 500번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입력해보면 차변에 예수금 먼저 적어볼게요. 68만 원의 절반이니 34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복리후생비 500번대 34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8월 23일 날짜 변경하고 애플전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바드러움의 만기가 되어 지급 제시하였으나 잔고 부족으로 지급 거절이 되어 부도 처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도나어음은 부도어음과 수표 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드러움을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대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드러움 감소기 때문에 대변에 바드러움 그리고 애플전자 그리고 차변에는 부도어음과 수표 부도어음과 수표도 거래처 애플전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면 차변에 부도어음과 수표 금액은 350만 원 대변에는 바드러움 그리고 둘 다 거래처를 애플전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9월 14일 영업부서에서 고용한 일용직 직원의 일당 4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렇게 우리 회사 일반 직원들의 월급을 줄 때는 급여, 일용직 직원들의 일당을 줄 때는 잡급이라고 하는 비용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영업부선이 800번대 판관비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지급했으니 현금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고 날짜 바꿔서 입력해보면 9월 14일 차변에 잡급은 800번대 금액은 42만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26일 영업부서 사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 500만 원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지급하였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확정급여형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회사 부담액을 납입했을 때는 회계 처리를 현금으로 냈다고 하면 대변에 현금 그리고 차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은 납입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납입을 했다가 실제 직원이 퇴사를 한 경우인데 퇴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차변에 썼던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대변에 써서 감소시켜주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문제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로 처리하라고 했으니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날짜 9월 26일 변경하고 입력해보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금액은 500 대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6일 날짜 먼저 바꿔볼게요. 10월 16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5월 3일 취득하였던 주식 전부를 3,700만 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취득 당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써놨겠죠. 그래서 그거를 감소시켜줘야 하니 대변에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써야 하는데 이 단기매매증권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놨는지 아래 자료를 보니 취득 수량은 5천 주고 한 주당 취득가액이 7,000원이고 취득 시 거래 수수료는 35,000원인데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할 때 든 수수료는 단기매매증권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계산할 때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죠. 즉 5천 주 곱하기 7,000원 해서 3,500만 원 이렇게 단기매매증권을 전부 팔았다고 하니 감소시켜줘야 하고 차변에는 보통예금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해당하는 주식을 3,700만 원에 처분했다고 나왔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차액 200만 원은 대변의 수익자리니까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분계에 입력해보면 차변의 보통예금 3,700만 원, 대변에는 단기매매증권 3,500만 원, 나머지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9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액면 금액 5천만 원에 사채를 4,900만 원에 발행하였다. 자, 이렇게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부채 증가, 사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채라고 적는 금액은 반드시 액면 금액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5천만 원. 그 다음 차변에는 발행하고 받은 돈을 적으시면 되는데 지금 4,900만 원에 발행했으니 4,900만 원을 받은 거죠. 차변에 보통예금 4,900만 원 적어주시고 사채를 발행하면서 생긴 금액의 차이 차변에 100만 원은 사채를 싸게 발행해서 발생한 금액의 차이니까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되겠네요.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그래서 입력해보면 대변의 사채 5천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4,90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는 내용들이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갈게요. 날짜 변경 버튼 눌러서 월 일자로 변경해 주시고 9월 2일. 자, 문제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면 제품 판매 매출 코드 세금 계산서면 10일 과세 매출 11 과세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서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죠. 그리고 코드는 신도기전이네요. 신도기전. 그리고 전자니까 1번 전자, 분계는 어음과 외상 칸에 금액이 적혀 있으니 혼합으로 해주시고 제품 매출 받으니 그대로 놔두고 차변에 어음 받았으니 받을 어음 그리고 금액은 800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은 외상이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2일 이번에는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구입 매입 쪽 카드에 카드면 카과 또는 카면인데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카드 과세 코드로 57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7 카과 입력해 주시고 공급가액란에 공급 대가 49만 5천 원 입력하면 부가세 나눠지는 코드이고 코드 번호에는 인천상회 입력해 주시고 신용카드사는 우리카드죠. 우리카드 분계는 카드로 결제했으니 4번 카드로 해주신 다음 제조부서 생산직 직원들에게 제공할 작업복을 구매한 거기 때문에 원재료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2번 복리후생비 제조부서기 때문에 제조경비 500번대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5일 날짜 변경해 주시고 문제에서 직접 수출이라고 하는 코드가 나왔기 때문에 매출 코드에 16 수출 버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개인데 한 개당 1,000달러죠. 그러면 이 1,000달러를 그대로 1,000이라고 적으면 당연히 안 되고 한국돈 환율 적용해서 계산한 다음 적어주셔야 하는데 현저일인 10월 5일 기준의 환율은 1,000원이죠. 그러면 단가 가격이 1,000원 곱하기 1,000달러인 100만 원이 되겠네요. 공급가액을 바로 입력하기 위해서 제품 100개니까 100 곱해주시면 공급가액은 1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공급가액 안에 1억 원 적어주시고 코드는 미국의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이기 때문에 1번 직접 수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출 신고번호 입력 생략하고 분계는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했으니 3번 혼합으로 한 다음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2일 날짜 변경할게요. 여기에서는 구매하고 전자 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구매니까 매입 코드 계산서면 면세 품목이네요. 53 면세 그리고 금액은 137만 5천 원. 그 다음 코드는 영건서점 전자니까 1번 전자 분계는 현금 구매니 1번 현금으로 하시고 우리 회사 영업부서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를 구입했죠. 그러면 원재료가 아니라 도서 인쇄비 그리고 영업부서니까 800번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일 날짜 변경할게요. 11월 2일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러면 판매면 매출, 현금 영수증이면 현과 현면인데 문제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라고 나오니 22 현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된 이 금액을 공급가액란에 입력해 주시면 부가가치세가 나눠지는 코드고 코드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했다고 나오고 거래처가 나오지 않았으니 빈칸으로 놔두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분계란에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고 하니 3번 혼합으로 하신 다음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12월 19일 날짜 변경할게요. 12월 19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매출거래처에 보낼 선물로 구입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샀네 매입코드 세금 계산서에 50일 과세라고 입력하려고 보니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54 불공이구나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네요. 금액은 50만 원 그리고 코드는 홍성백화점 전자니까 1번요.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분계는 카드로 했다고 하니 4번 카드로 입력할게요.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매출거래처니 800번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가 홍성백화점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우리가 카드 결제를 국민카드로 했기 때문에 거래처를 홍성백화점에서 국민카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것도 꼭 체크를 해주세요.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하는 문제이죠. 1번부터 볼게요. 7월 31일.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가서 날짜를 7월 31일 치고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관리부서 직원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하였는데 회계 담당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회계 처리를 하였다. 자, 우리가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이 있는데 부담하는 금액을 납입, 즉 이체를 했을 때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지금 확정급여형이라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퇴직급여라고 잘못 처리한 거죠. 그러면 퇴직급여 개정 과목을 클릭하고 F2번 눌러서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개정 과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0월 28일인데 부가가치세 관련된 항목이 나오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셔야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날짜 10월 28일 변경하고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해 다다마트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선물 세트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 우리 회사 영업부서 매출거래처 선물하기 위함이면 기업 업무추진비라고 회계 처리하셔야 되겠죠. 복리후생비를 기업 업무추진비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업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했을 때는 50일 과세가 아니라 54불공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즉 이 문제는 50일 과세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도 54불공으로 바꾸고 그리고 분계에서도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기업 업무추진비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료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새로 입력하고 기존에 있는 건 삭제 한번 해볼게요. 54불공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위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되니 이렇게 복사를 해야 될 때는 참고해 주세요.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다다마트 그 다음에 전자는 1번 여 물공제 사유는 기업 업무추진비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분계는 현금 구입이니 1번 현금 그리고 밑에 분계의 원재료를 기업 업무추진비 그리고 영업부선이 800번대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신 다음에 기존에 있는 분계는 체크해 주시고 위에 있는 삭제 버튼 이렇게 눌러주셔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결산정리사항 문제죠. 자동 결산을 하는 항목, 기말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법인세 비용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동이니 먼저 구분해 볼게요.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은 자동이죠. 그러면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전표 입력에 날짜 12월 31일 1번 문제 보면 7월 1일에 가입한 토스은행 정기예금 500만 원에 대하여 기간 경과분 이자를 계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돈 넣어놓은 게 있는데 이자가 올해 기간만큼 발생은 했는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회계 처리는 이자로 수익이 발생했다. 즉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적어주시고 못 받은 수익이니까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500만 원 원금에서 이자율, 연이자율 6% 곱해주고 올해 해당하는 기간 계산해야 하니 12분의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7, 8, 9, 10, 11, 12 즉 6개월이죠. 12분의 6 계산해주면 15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15만 원만큼 차변의 미수 수익 금액은 15만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1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외상매입금 계정 중에서 중국에 소재한 거래처 상하이에 대한 외상매입금 200만 원, 2,000달러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2,000달러를 결산일 기준 환율로 적용해서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2,000 곱하기 1,040원 계산해 보면 2,000 곱하기 1,040원 208만 원이네요. 208만 원. 그러면 내 장부에는 외상매입금이 200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208만 원으로 8만 원을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외상매입금을 증가시키려면 대변에 증가해야 되니 대변에 외상매입금 8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외화환산 비용자리니까 손실이겠죠. 외화환산 손실 입력해보면 차변에 외화환산 손실 금액은 8만 원 대변에는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상하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의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서 입력해 볼게요. 날짜 1월부터 12월까지 엔터 이렇게 쳐주시고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위에 있는 대손삼각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반영을 시켜줬었죠. 그런데 문제를 보니 이 중에 충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무시하고 아래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만 처리한다 라고 나오면서 문제에서는 외상매출금의 기말 채권 잔액이 1,500만 원인데 창에서는 금액이 다르게 나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창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입력하실 때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있는 대손상각 추가로 설정할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자료로 추가 설정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 보면 먼저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할 금액이 1,500만 원의 1%, 1,500만 원의 1%를 곱하니 15만 원이고 그리고 받으러움은 1,200만 원의 1%니 12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최종적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 이 금액을 빼줘야 하니 15만 원에서 7만 원을 뺀 금액 그리고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 즉 각각 8만 원과 마이너스 3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 설정액 환입액란에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계산을 안 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설정액 환입액만 확인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 하냐? 지금 외상매출금 란에 금액을 8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란에는 마이너스 3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예를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분계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에 자동으로 결산 분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손상각 창을 활용해서 입력을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어진 자료로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두 가지 문제 유형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장부조회 문제죠. 1번 일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에 반영된 자료 중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매출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줬고 해당하는 거래가 과세 매출인 거래 즉 유형별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메인 매출장에 들어가서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조회 기간을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니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회해 주시고 그리고 매출인이 2번 매출 코드 입력하신 다음 유형에 현금 영수증 과세 즉 22현과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22현과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거래가 지금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공급 가액을 물어봤으니 70만 원이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제조 원가 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물어보면 우리는 무조건 일개표 월개표로 가셔야 합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로 가서 날짜 6월 한 달이니 6월 1일, 6월 말일 자, 이렇게 검색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서 제조 원가 부분 나와 있죠. 그리고 제조 원가 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니 현금 칸에 있는 이 금액을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즉 316만 2,3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30일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거래처 원장에서 뒤에 날짜가 6월 30일자가 오게 검색해 주시면 되고 6월 30일 외상매입금 검색하고 엔터 이렇게 누르고 잔액 칸을 보면 가장 작은 거래처는 70만 원인 전설유통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명도 물어봤으니 전설유통 그리고 금액은 7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번의 장부조회 문제들의 답을 다 찾으셨다면 우리 수업용 프로그램에는 항상 왼쪽 하단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란이 있고 거기에 이 6번 문제들의 답을 입력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